안녕하세요. 에스크손의 신태순입니다. 저한테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질문을 주곤 하시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 책을 보신 분 중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검색해 보시거나 여러가지 책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보시다가 제가 학창시절 때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춤 공연하고 다니고 필기도 안 했다고 그런 얘기 하면서 어떻게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냐, 그것도 이제 시골에서 과외 없이 고등학교 3학년 전교생이 100명밖에 없는 학교에서 어떻게 연세대에 입학을 했냐,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업적으로도 어떻게 저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공부법에 대한 것들, 이 깨달음이 어떻게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자본 창업을 전파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무자본 창업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제로창업의 운영자 신태순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로 마음껏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만약에 이 내용을 강의로 한다고 한다면은 거의 한 2시간 정도 이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짧게 제가 경험했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공부법은 제가 춤을 췄던 그런 학창시절의 그런 행위들이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공부법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느끼고 사업을 할 때도 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코딩 쪽을 좀 잘 하시거나 아니면 몸을 좀 잘 쓰시는 분들, 체육 활동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공부에 좀 매진을 했을 때 공부를 좀 잘하는, 성적을 잘 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사업적으로도 성과를 좀 두각을 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랑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몸을 쓰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춤을 계속해서 추던 사람들은 머릿속에 약간 3차원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제 심상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좀 일상에 배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무를 주로 창작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고, 평소에도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자리 배열이나 어떤 이제 동작 같은 것들을 어떻게 꾸며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좀 그리는 그런 훈련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안무를 짜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3차원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면서 저도 모르게 되는 운의 개발에 도움되는 그런 훈련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거였죠. 춤을 계속 췄던 게 의외의 포인트로 공부랑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공부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게 되면서요, 고3이 시작되던 그때 이제 막 좀 추울 때였죠. 아직도 그때도 제가 막 주변 학교에 찬조 공연 다니고 부산에 있는 그런 힙합 대회 막 참가하고 상도 타고 막 그러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좀 너가 대학교 갈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춤은 좀 안 췄으면 좋겠다. 제가 부드럽게 얘기했지만은 아주 강하게 춤을 좀 안 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성적을 제대로 못 받을 거면 춤을 추지 말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춤을 추면서도 성적을 올려야만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저는 그 책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거나 그랬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재법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뇌 기능 발달을 시키는 그런 식의 책 같은 것들을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뇌호흡과 관련된 그런 책들도 있었고, 초능력과 관련된 그런 책들도 당시에는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제가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약간 일반적인 공부법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한계도 많이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정말 우연하게 발견된 일반적인 그런 공부법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 게, 그냥 막 쓰듯이 필기하고 강의만 계속 듣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오로지 인풋에만 익숙해지는 그런 방식의 공부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들 시험 보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는 순간에는 오로지 아웃풋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가 시험지를 보고 문제를 공부할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계속해서 아웃풋을 끌어내야 되는데, 평소에 하던 연습들은 모두 다 인풋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볼 때도 그것을 막 인풋을 하는 엔진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웃풋을 뽑아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되고 떠올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분명히 본 문제인데 이걸 제대로 떠올리지 못해서 답을 항상 틀리고 억울해하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웃풋을 더 잘하게 되는 상태를 평소에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춤을 추거나 이제 몸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좀 3차원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 것 자체가 연상을 시키고 심상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그냥 일상에서 자동으로 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이제 극단적인 방법에 얘기하는 그런 책을 보게 됐는데, 이제 필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정말 명상하듯이 호흡하면서 멍 때리면서 선생님 수업을 머리로 녹화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는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한 거죠. 저는 당연히 일반인 분들이 그냥 하면은 이게 처음에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다행인 것은 제가 춤을 많이 추고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그런 떠올리는 그런 어떤 이미지나 내가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것들을 자주 했다 보니까 그게 좀 빨리 익숙해졌던 거죠. 그래서 필기를 안 하면서 멍 때리면서 선생님 거를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저장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데 막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분산된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요, 오로지 그냥 그것을 영상으로 기억을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만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얘가 수능을 드디어 났구나 춤추다가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죠. 그렇게 멍 때리고 보는 것 자체는 편안한 상태에서 최대한 내가 오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쉬는 시간이 됐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5분 동안 눈을 감고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떠올려 보는 거였습니다. 바로 재생시키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공부법에서 나올 겁니다. 뭐 바로 복습을 했을 때 뭐 몇 시간 안에 뭐 기억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에빙하우스인가요? 뭐 그런 거 있죠. 공부법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공부가 끝나자마자 바로 재생을 시켜서 아웃풋을 한번 돌려보는 건데요.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빠른 시간 동안에.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돌리면은 뭐 한 40분, 50분짜리도 뭐 거의 뭐 5분 안에 한 두세 번 이상은 막 돌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 동안은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막 연습하던 그런 윈드밀 같은 거, 지금 이제 살이 쪄서 못하지만 옛날에 막 이렇게 돌았죠. 이제 몸을 좀 쓰고 다시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보면은 그 한 2, 3년 전에 공개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뭐였냐면 제가 현장에서 50개 정도의 단어를 바로 듣고 그걸 순서대로 바로 기억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이제 훈련하는 걸 갖다가 예전에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어른의 경우에는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됐던 것들이 조금 반영이 돼가지고 연습을 오랫동안 했더니 그런 것들이 좀 어린애들처럼 좀 잘 되는 케이스더라고요. 어쨌든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잘 하게끔 만드는데 좀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평소에 하다 보니까 시험을 볼 때 조금 이제 출력을 시키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좀 덜 들이고 빨리빨리 잘 출력을 시켰던 거죠. 최근에 나왔던 책이 이제 나는 자본 없이 먼저 팔고 창업한다 해도 우리가 100번 쓰기의 뭐 위력과 한계에 대한 그런 식의 목차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언급하는 게 우리가 100번 쓰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이미지와 심상화가 제대로 안 된다, 액션 플랜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아웃풋이 안 되면은, 그런 얘기를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내 사업적인 목표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를 머릿속으로 내가 잘 심상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평소에 얼마나 했는지, 학창시절에 얼마나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어렴풋하게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알고 지내면서 제가 상상으로 어떤 3차원적인 이미지를 잘 떠올리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니까 정말 저랑 성향이 정반대인 분들, 그리고 정말 뭐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신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한 분들 곁에서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간접 경험을 제 나름대로 계속 심상화시키고, 또 같이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또 이제 배우고 그걸 표출해내는 것들을 제 나름대로 훈련을 해가지고 어떤 지금의 사업 형태를 꾸려가고 있고, 다른 분들한테 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입장에서 뭐 이런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책도 계속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순간랩이랑 같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 프로젝트 같은 곳에서 좀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이 어떻게 보이는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성과로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 부분 말고도 사실 이제 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도 계속 다룰 예정이고요. 그래서 정말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과는 많이 나는 그런 초능력자 같이 보이는 그런 분들을 많이 좀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크 순이라는 그런 형태로 저한테 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항상 좀 창업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고, 만약에 오늘 이런 공부법이랑 관련된 이런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은 또 제가 또 기회가 될 때 이제 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풀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강연 현장에서
좀 그런 시기에 좀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좀 제공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도 많이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